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집은 우리 거예요. 새벽 2시 아들의 고함 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리고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시어머니 치매 걸렸다고 진단서만 받으면 되잖아. 그럼 강남 집은 우리 거야. 그 순간 나는 내가 30년간 믿고 사랑했던 가족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아들 민준이가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며 몇 달째 설득했다.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은 지금 시세로 30억은 좋게 넘는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즘 독거노인 사건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며느리 지연이도 함께 왔다.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약과 한 봉지를 들고 어머님, 하은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대요. 매일 물어봐요. 할머니 언제 와? 귀여운 손녀 하은이 생각에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살자.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있기도 그렇고. 그날 이후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주 방문했다. 주 3, 4회 정도, 때로는 매일. 처음엔 고마웠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어제 약 드셨어요? 또 잊으셨네. 이러다 큰일 나요. 열쇠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신다고요? 에휴. 나는 65세에도 산에 다니고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는데 깜빡한 게 한두 번이었다고 자꾸 치매 타령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발견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 성년 후견제도, 신청 가이드 치매 진단 시 재산관리 위임 절차.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잠든 척했다. 자정쯤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혈압약에 수면제 좀 더 탔어? 응. 요즘 매일 타고 있어. 그래야 멍해지고 판단력 떨어지잖아. 좋아. 다음 주 신경과 예약했어. 우리 친구 병원이니까 진단서는 문제 없어. 근데 여기 CCTV는 없어? 어머니가 싫어하셔서 안 달았대. 완벽하네. 집만 넘기면 빚 다 갚고 강남 새 아파트 살 수 있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 아들이,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했다. 민준아, 엄마가 요즘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 가볼까? 아들의 눈이 반짝였다. 네, 정말요? 그럼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가져왔다. 어머님, 약 드세요. 나는 약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갔다. 그리고 변기에 버렸다. 나는 40년 지기 친구 영수에게 전화했다. 그는 은퇴한 형사였다. 순이야, 지금 바로 집 나와. 내가 가는 곳으로 와. 영수는 나를 그의 집으로 데려갔고 작은 녹음기와 초소형 카메라를 건넸다. 이거 가방에 넣어둬. 요즘은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며칠 후 나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하며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아들과 며느리는 안방에서 통화하고 있었다. 응, 변호사님. 성년 후견인 신청하려고요. 네, 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진단서? 이미 받았어요. 다음 주 법원 가면 되죠? 부동산? 후견인 선임되면 바로 팔 거예요. 지금 시세가 32억인데. 녹음이 끝나고 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하은이는 학교 갔고 집엔 나 혼자였다. 청소하다가 하은이 책상 서랍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다. 2024년 4월 15일 엄마 아빠가 매일 할머니 욕을 해요.
늙은이가 집만 차지하고 있다고. 나는 할머니가 좋은데 할머니가 불쌍해요. 학교도 가기 싫어요. 4월 22일. 엄마가 할머니 약에 뭔가 섞는 걸 봤어요. 할머니한테 말해야 하나? 무서워요. 11살 아이가 이런 비밀을 혼자 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는 하은이를 꼭 껴안아주고 싶었다. 다음 날 나는 친구 영수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녹음 파일, 서류, 손녀 일기장, 병원 처방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기 미수, 학대, 약물 투여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나는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민준아, 지연아 앉아.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다.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다. 엄마 무슨... 입 닥쳐. 나는 태블릿을 켰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어머니 약에 수면제 좀 더 탔어?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졌다. 집만 넘기면 빚 다 갚고. 아들이 벌떡 일어섰다. 엄마, 이건 경찰 부를까? 아니면 조용히 나갈래? 엄마, 미안해요. 우리 빚이 너무 많아서. 며느리가 무릎 꿇고 울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빚?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도와줄 수도 있었잖아. 그게 주식 빚이에요. 2억. 그래서 엄마 집을 빼앗으려 했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아들이 고개를 떨궜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하은이는 내가 키울 거야. 네. 하은이는 우리 딸인데요.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를 키워? 할머니 약에 독 탄다는 걸 알면서 11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나는 하은이 일기장을 펼쳐 보였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아들과 며느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양육권은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3개월 후 나는 하은이의 법정 후견인이 되었다. 할머니, 나 이제 여기서 살아도 돼? 그럼. 이게 너희 집이야. 하은이는 방을 새로 꾸몄다. 분홍색 벽지, 큰 책상, 예쁜 침대. 할머니, 고마워요. 나 할머니 지킬게요. 아니야, 할머니가 널 지키는 거야. 1년 후 아들이 찾아왔다. 훨씬 야윈 얼굴이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앉아. 나는 차를 따라주었다. 너 빚 갚았니? 네.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지연이랑 아르바이트 시작했어요. 하은이 보고 싶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음 주 일요일에 와. 하은이가 그린 그림 있어.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다시는 돈 이야기 먼저 꺼내지 마. 그리고 하은이한테 진심으로 사과해. 네, 내 엄마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하은이가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밝게 웃는 얼굴.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는 용기다. 여러분, 당신 곁에 노인을 지켜주세요. 그들의 재산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